무기를 산다는 것과 무기를 직접 만든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관계는 언제든 끊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을 함께 나누고 함께 생산하는 관계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순간부터 그 무기는 단순한 수입품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자체 전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럽에서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미사일을 사오는 수준을 넘어 이제 한국 기술로 직접 생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유럽의 한 나라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한국 기술을 선택한 역사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군사박물관에서 역사적인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군비청이 천무 유도 미사일 공급 계약에 서명한 것입니다. 계약 규모는 5조 8천억 원. 이것이 단순한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3차 계약입니다. 2022년 11월 1차 계약 5조 3,570억 원, 2024년 4월 2차 계약 2조 2천억 원, 그리고 이번 3차 계약 5조 8천억 원, 세 계약을 모두 합치면 13조 원이 넘습니다. 폴란드 하나의 나라가 한국 미사일에 13조 원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공급하느냐입니다. 이번 계약에서 폴란드는 완제품 수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자국 땅에서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서명식 현장에서 폴란드 코시니악 카미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 제3공화국 역사상 처음으로 로켓이 폴란드 땅에서 생산된다. 폴란드 장관이 직접 역사적이라고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방산기업 WB 일렉트로닉스가 합작법인을 설립했다는 점입니다. 이름은 한화 WB 어드밴스드 시스템, 약칭 HWB. 한국과 폴란드의 기업이 하나의 회사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합작법인 전용 생산 공장이 폴란드 현지에 건설됩니다. 현재 유력한 공장 후보지로는 포즈난 인근 베드나리 공항 지역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사거리 80km급 천무 유도 미사일 CGR-080이 생산됩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수천 발. 빠르면 2029년부터 폴란드산 미사일이 폴란드 군인의 손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거리입니다. 80km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습니다.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미국의 하이마스 미사일, 그 최대 사거리가 70km입니다. 한국 천무는 그것보다 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최대 290km짜리 장 사거리 버전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미사일을 쏘면 평양을 넘어서는 거리입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러시아 국경 너머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한국 기술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당연한 의문을 가지실 겁니다. 폴란드는 나토 국가인데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을 선택했을까? 사실 폴란드는 처음에 미국 하이마스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미국은 자국 물량 충당만으로도 생산 라인이 꽉 찼습니다. 폴란드가 원하는 시간 안에 원하는 수량을 맞춰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2022년 계약 이후 채 몇 달이 지나지 않아 실제 장비를 폴란드에 인도했습니다. 계약하고 나서 수년이 지나도록 기다려야 하는 다른 나라의 무기와는 차원이 달랐던 겁니다. 실제로 2024년 12월 7일 폴란드 공군 중앙훈련장에서 천무 기반 호마르케이의 첫 실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현장에 배치되어 실전 훈련까지 마친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것을 보고 확신했습니다. 말로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기술 이전입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국들은 핵심 무기 기술을 좀처럼 나눠주지 않습니다. 사줄 순 있지만 만드는 법은 알려줄 수 없다는 방식입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기술을 함께 나누고 공장을 함께 짓고 같이 만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만드는 능력 자체를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계약이 완성되면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된 미사일은 법적으로 메이드 인 폴란드가 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지금 유럽연합은 이른바 세이프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산 무기를 사면 보조금을 주고 유럽 바깥에서 만든 무기를 사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정책입니다. 유럽 방산 블록화,
사실상 한국 같은 나라는 유럽 무기 시장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벽을 정면으로 뚫었습니다. 폴란드 공장에서 만들면 그것은 유럽산이 되는 겁니다. 에스토니아는 이미 약 5,200억 원 규모의 천무 계약을 맺었습니다. 노르웨이도 천무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폴란드 공장이 가동되는 순간 유럽 전역에 천무를 공급하는 허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 하나의 계약이 아닙니다. 유럽 안보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불과 3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러시아 무기를 빌려 쓰던 나라였습니다. 이른바 불곰 사업, 전차 기술을 얻기 위해 러시아 무기를 수입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금 유럽에 미사일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조용히 포기하지 않고 쌓아온 기술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유럽의 한복판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서명식장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첨단 군사 기술의 공동 생산자가 되고 있다. 과거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말한 과거에 가능하지 않았던 일을 한국이 지금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폴란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변화는 숫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13조 원이 넘는 계약, 연간 수천 발의 현지 생산,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발트 3국으로 이어지는 파급. 이 모든 것의 뒤에는 한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기술과 신뢰가 있습니다. 무기를 사던 나라가 무기 기술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고, 이제는 다른 나라가 그 기술로 직접 만들기를 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공장에서 한국 기술로 미사일이 만들어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제품이 아닙니다. 한국이 쌓아온 70년 산업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증거가 유럽의 심장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